다 모르잖아. 근데 어제 국정원 갔다 왔어요. 국정원한테. 이제 얘네들 내란사 번호 집어넣어라. 분명히 얘네들도 깜짝 놀라거든요. 국정원들도. 어떻게 개표하기 전날 이 개표 결과 이렇게 나올 수 있느냐. 국정원 애들도 얼굴이 흑빛이에요. 이거 딱 보더니. 그러면 경찰이 나서서 먼저 수사 발표해야지. 나머지 수사를 해봐야지. 예, 예. 나서하는 거지, 그냥 뭐. 나는 증거가 있어야 되니까, 뭐든지. 어디 정관 나면 전화해. 왜냐면, 이 1분간 득표일 있잖아요. 그리고 18대 대선 언론사랑 방송사에 1분 간격으로 데이터를 보냈다는 걸 국민들 방송 보도록. 그때 이 정보센터 작성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저 윤자라. 모르죠. 컴퓨터 아이디명이. 그 사람은 그 이제 수사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어떤 놈이냐고 이제 나오라고 그래야죠. 오늘 어떤 수사를 놈이. 해서 나중에. 네. 네가 뭘 알길래. 어떤 사람인지 그게 잘못된 개표가 건지. 끝나기도 전에 12월 18일 날 문재인 몇 번인지 박근혜 몇 번인지 네가 알 수 있었느냐. 이거 좀 볼 수 있을까요? 예. 뭐예요? 설명드릴게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거는? 이게 다 중앙선관위에서 나온 그 파일을 복사한 겁니다. 파일을 복사. 문서 속성만. 요거는 문서고. 선관위에서 나오는 거? 예, 이놈들. 이건 이제 내란 사범이라고 얘기할게요. 난 노골적으로. 왜냐면, 개표가 끝나야지 이 결과가 1월 나오거든요. 18일날 그날 개표를 했잖아요. 아니. 12월, 이거. 요거. 15일날, 12월. 예, 증거가 잡힌 게 3개인데, 12월 18일 날 어떻게 문재인 박근혜 개표 결과가 나오냐고요. 지금 요 작게 보이는 거 있죠? 요게 지금 중앙선거관리 홈피에 그대로 올려 있어요. 근데 문서 작성 날짜가 18일이잖아요. 그리고 작성자가 또 정보센터이고. 여기세요? 예. 그러니까 이놈이 누군지 나는 오늘 꼭 알아야겠다는 거예요, 이놈이. 너는 어떻게 알고 12월 18일 날 박근혜 문재인 표를 했냐. 국민들이 1월 달부터 조사했을 때, 이게 선거가 박빙이면 서로 이렇게 교차하면서 가야 되잖아요. 한 번 더 교차하면. 명함. 예, 이런 식으로 지나가거든요. 중에 요걸 동그라미 쳐드릴게요. 세 장. 자, 잘 보세요, 경찰관님들. 어떤 시민들이 왜 열받아서 왔는지. 근데 이게 세가지고 이게 뭐 중요한 게. 자, 여기에 보면, 이건 송파구예요, 송파구. 송파구 대선, 네, 송파구에서 지금 하는 것을 했다 이거죠? 네, 이거는 거기 선관위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어요. 자, 뒷장은 뭐냐면 송파구 교육감 선거 때. 예, 송파구 이건 교육감이요. 교육감 선거도 엉망이라는 얘기네요. 같이 걸렸어, 프로그램. 송파구 교육감 선거. 예, 이 작성자는 현재 1분간 득표 작성한 정보센터 직원이에요. 여러분들이 서버를 우리는 모르고 하루치 돌려서 썼다, 이틀치 돌려서 썼다 이런 말씩. 자, 송파구 교육감 선거 똑같아요. 12월 18일 날 개표도 시작하지 않는 전날 개표 결과가 나올 수 있냐고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이 파일을 속성에 있는 이 숫자가 이게 전날에 문제인데 그 말씀하신 거고 이건 여러 차례 저희한테 말씀 주신 아예 그거는 2009년 네티즌들이 물어본 건 어떻게 올해 이 엑셀을 만들었는데 만든 날짜가 2009년이냐. 그거는 선관위에서 답변한 내용이 맞아요. 기본 틀을 만들 때 이게 필드가 만드는 거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 만들었던 걸 썼기 때문에 2009년이다. 근데 숫자를 마지막 입력하고 이문서에 손을 딱 댔을 때 그때 마지막 수정한 날짜가 기록이 되거든요, 엑셀이. 근데 그게 12월 18일이야. 예? 개표가 아직 시작되지 않는데, 예? 정보센터는 박근혜 몇 표, 문재인 몇 표가 결정돼 버렸잖아요. 이걸 또 22일을 그대로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그대로 올려버리고, 이게 무슨 짓들이냐고. 예? 그러면 그쪽에서 숫자가 틀린 게 있습니까 지금? 자, 여러분들은 항상 이런 식으로 해. 예. 선거일과나 정보센터나 무슨 말을 했냐. 득표수는 맞지 않습니까, 선생님? 시간을 장난쳤거든요. 여러분 중앙선거위원회. 그 얘기는 제가 그거는 복합적이야. 요번에도 걸렸고 저번에도 걸렸는데. 자, 예, 일 보시고요. 일단은 담당자 두 분한테 또 이 얘기를 심층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형법 87조 내란죄, 91조 국헌 문란죄로 이명박, 박근혜, 김무성, 김능환, 원세훈, 김용판, 그리고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능환, 상임위원 이종우, 사무총장 김상구, 국정원 대표자 김하영, 이 사람들을 고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 시민들이 그렇게 문제 제기를 했는데 아니었으면 우리가 무고가 될 거 아니에요. 국가기관을 상대로 농락을 했으니까. 그것도 전국에 10,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해서 했는데. 그러니까 기관이든 기관에 경찰이든 검찰이든 국정원이든
이걸 그리고 어제 저희들이 내곡동 국정원 가서 니네가 이거 해라. 니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내란 예비 음모죄로 한다는데 실제로 내란을 자행한 사람들은 왜 조사 안 하냐. 그렇게 증거를 주고 온 거예요. 이거를 조금 더 줌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잠깐만요. 여기에 지금 12월 19일 날 우리가 소송이래. 12월 19일 날 투표를 한 날이고 그 날 9시 넘자마자 확정이 된 이상한 선거였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날짜가 마지막으로 수정한 날짜가 2012년 12월 18일 날 오후 1시 11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19일 투표하기 전에 벌써 뭔가가 이루어졌다는 얘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 자료는 12월 19일 투표 대선 결과를 발표했던 중앙선관위 자료와 내용이 일치하다는 것이 문제죠. 그러니까 결국은 똑같은 자료의 내용이 투표하기 전에 12월 18일 오후 1시를 전후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투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유권자의 선택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18대 대선이었다. 그러므로 개표 조작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이와 관련해서 이 12월 18일 오후 1시를 전후로 해서 마지막 수정한 이 날짜와 시간에 대한 의미를 직접 담당자에게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와 있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중앙선관위 정보센터장인 박혁진 서기관은 결과는 같지 않느냐, 결과값을 같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 자체가 어불성설인 것이죠. 미리 만들어 놓은 것을 유권자 몰래 미리 만들어 놓은 것을 유권자의 선택이었다라고 발표해놓고 사전에 만들어진 결과값이 같지 않느냐라고, 당연히 같은 거죠. 조작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그걸 그대로 발표했으니까요. 그런데 항상 이들의 주장은 똑같습니다. 결과값은 같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 결과값이 어떻게 해서 같느냐, 그 내용을 보자, 그 내용을 이야기하라 지금까지 요구하고 있지만 중앙선관위는 아직까지 뚜렷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개표상업회를 비롯한 모든 수많은 의혹들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국가기관, 특히 경찰, 검찰, 국정원은 지금 즉시 국민적 의혹에 대한 중앙선관위에 대한 수사를 조속히 단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얘를 지금 일하고 있어. 개새끼들 다 내려내라. 알고 있다. 부정성은 너 약점도 없어? 부정성은 모르겠어? 시민을 가릴 거니까 그래서 소송도 제기해. 빨리 불러와. 상식이 부정성 해놓고 그러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어디에서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침 9시부터 진짜 처맞으면 너 지금 들어가라. 우리가 알아서 있을 테니까 얼른 그러지 마. 선거국에 해당되는 선거실장, 선거국장, 선거과장 이거 불러와. 상관없어. 알았어. 시원하게 문을 열어놓을 테니까. 시사 담당하신 분이에요? 뭔데 잘못하신 거야? 누구냐? 나 국민의 새끼야. 야, 아침에 왜 결과가 됐느냐? 어머니 모시고 듣고 나가는데 결과가 왜 이렇게 됐냐고? 18일날 어떻게 처음부터 결과가 나와? 20일날 나와야 되게. 사람들 다 국민이랑 사람이요. 아니 누가 국민의 새끼를 만나고 지금 이러는 겁니까? 왜 말을 그런 식으로 하세요? 열심히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지금 감사해요. 나 여러분들 살리려고 나왔다. 근데 이 최고 높은 새끼 안 나오잖아. 아니, 그 새끼가 뭐야? 새끼지! 부하들들이 죽는 데도 안 나와. 내가 사람이란 말이야! 새끼지! 아니 아저씨 지금 이런 식으로 뭐 너네 없어도 이런 식으로 하면 싸우자는 겁니까? 지금 왜 안 나오시려고 항의하는 거 아니에요? 정당하게. 대표 부정과 대표 조작했다고 7월 30일 날 와서 이야기를 하고 증거를 내밀고 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든가 답을 해주든가 안 해주니까 오늘 와서 5시 반부터 기다리고 있는데 내일 만나자, 모레 만나자, 회의가 있으니까 미안하다, 다음에 만나자, 무슨 이야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책임 있게 답변한 사람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7월 30일 날 5시 반부터 기다리고 있는데 내일 만나자, 모레 만나자, 회의가 있으니까 미안하다, 다음에 만나자, 무슨 이야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책임 있게 답변한 사람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그럼 여기서 계속 기다려. 퇴근이라고 가라고 할 거야, 나중에 그러면요? 네? 우리가 일방적으로 주장할 수는 없잖아요. 중앙선관위의 입장을 들어봐야 돼요. 그 해명을 요구하러 왔는데. 그래서 시민들한테 똑같이 알려주려고 왔는데.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지금 과천 중앙선관위에 나와 있습니다. 오전 10시 반에 이곳에 와가지고 이제 선관위 관계자들에게 이제 개표 부정에 관해서 이제 의문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질의를 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저희가 10시 반에 도착을 했는데 지금 7시간째 이제 기다리다가 이제 그 어떤 선관위에서 이에 대한 그 답변에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를 하고 이렇게 이제 나오면서 이제 그 의문점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얘기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국민 여러분께 좀 아셔야 될 내용들도 있어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첫 번째로는 그 개별 개표소에서 위원장 공표 시각 이전에 개표 데이터를 이제 제공한 언론사에 제공한 흔적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로 서울 강동구 같은 경우는 1시간 37분, 경기도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2시간 13분, 경북 경산시 같은 경우는 2시간 36분, 그다음에 경남 김해시 같은 경우는 2시간 23분, 그다음에 전남 순천시 같은 경우는 50분. 뭐 저희가 지금 수개월 동안 이제 조사를 하면서 찾아낸 내용이긴 하지만 아마 더 조사를 하면 뭐 더 내용은 나올 수 있을 거지만 뭐 1, 2분 단위도 아니고 이렇게 1시간, 2시간 반 이상씩 이렇게 먼저 전자개표기가 돌아가기도 이전에 중앙선관위는 언론사에 데이터를 제공한 흔적들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질의를 하고자 왔는데 뭐 전혀 지금 중앙선관위 쪽에서는 아무런 관계자 대답도 없고 관계자가 지금 나오지 않는 경우로 이렇게 지금 폭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선거 전 이미 개표 결과표를 만들어 두었다. 저는 뭐 진실의 길에서 보도를 한 것이 아니라 오마이뉴스에서 보도한 것을 그대로 토스한 것인데 선거 전 이미 개표 결과표를 만들어 두었다. 무슨 내용이냐면 선거 하루 전날, 선거가 12월 19일인데 하루 전날인 18일 날 개표 결과표가 만들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 파일을 그것도 파일도 중앙선관위가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표예요. 그거를 다운받아서 파일을 분석했더니 최종 수정 일자가 선거하기 하루 전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것이 성립하려 그러면 중앙선관위의 컴퓨터가 날짜가 그 이전 날짜로 세팅돼야 되는데 공적기관이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리고 한 사람도 아니고 조직적으로 집단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개표 결과표를 하루 전에 만들어 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그러면 개표 결과표를 만들어 둔 거대로 방송사에 던져줬다라는 의미입니다. 끔찍한 얘기죠. 자, 그것은 보십시오. 우리가 투표를 하고 투표한 결과가 투표한 박스에 모이고 그것을 개표를 하죠. 그 다음에 개표한 결과를 중앙선관위에 보내주면 중앙선관위에서는 여러 군데서 올라오는 예를 들면 한 지역의 각 모든 투표구에서 올라오는 자료를 취합해서 그때그때마다 일정 시간마다 덩어리로 방송사에 보내주고 그럼 방송사는 보도를 하고 국민은 그거를 귀로 듣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알고 순서가 있죠. 그렇게 네. 돼야 되죠. 네. 그럼 개표 결과가 중앙선관위로 가고 중앙선관위가 방송으로 가고 방송이 우리한테 온다면 그 모든 과정에서의 합산은 일치할 겁니다. 그죠? 그렇죠. 일치해야 되죠. 틀리면 안 되죠. 그런데 맞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전국이에요? 전국에. 자, 서울 같은 경우에 한번 보십시오. 저기 보면은 이미 저 밑에 쪽에는 뭐냐면 최종적으로 며칠 뒤에 선거 끝난 다음 날 서울특별시에 대한 몇 사람이 투표했는가 나오는 겁니다. 630만 7,869명이 투표했다고 하는데 저 개표가 끝나기도 전에 이미 저 수치를 넘어버려요. 넘어져 있습니다. 개표가 71%가 있을 경우 그런데도 그 상황에서 그 상황인데도 네. 그 수치가 최종적으로 서울특별시가 투표한 사람 수보다도 넘어버려요. 그럼 저거는 그때 그만큼의 사람이 투표를 미리 만들어둔 데이터가 통보된 데이터가
실제로 투표한 사람하고 일치하지 않은 현상입니다. 그러죠. 저 위에 있는 수치는 가상의 수치고 저 밑에 있는 수치는 실제로 정확하게 투표한 사람의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예상보다 여러분, 우리 뭐 국민들은 투표를, 결국 개표 방송이라는 것은 개표한 결과치가 모아진 것을 우리가 본 것이 아니라 한편에 짜여진 온라인 게임을 본 겁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잘 짜여진 온라인 게임 천만에요. 형편없이 조작된 온라인 게임을 본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전 경기도 다 맞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전국에. 그러면 이 표가 뭐냐면 인천 남구의 케이스지만 전국에서 개표 상황표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저 개표 상황표가 한 장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자 어느 투표구, 자 광주 북구를 예를 들면 광주 북구에 106개의 투표구가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 한 군데의 개표가 완료가 되면 저 한 장이 만들어지는데 예. 자 거기에 한 3,000개 정도 3,000명이 투표를 했다면 3,000개의 묶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3,000 묶음을 기계에다 물립니다. 기계에다가 물리면 이제 뭐 이렇게 단위로 이렇게 쪼개서 계속 물리겠죠. 저 개표 상황표 좌측 위쪽에 뭐가 나타나냐면 첫 이 분류를 시작한 시간이 찍힙니다. 그 기계들이 네. 처음으로 분류가 시작된 시간이 찍혀요. 그 다음에 그 분류가 완료가 되면 그 오른쪽에는 분류가 완료된 종료된 시각이 찍힙니다. 그건 자동이죠. 네, 자동이죠. 컴퓨터가 찍어내죠. 찍어내면서 그 왼쪽 중간에 보면은 그 중간에 그 박근혜는 몇 표, 그 다음에 민주당 문재인은 몇 표, 이게 기계로 쫙 찍혀 나옵니다. 찍혀 나오는 저 종이에 중간에 보면 사람이 손으로 쓴 수기가 있어요. 네. 그 수기는 뭐냐면 미분류표나 무효표가 있습니다. 미분류표라는 것은 이거는 그 어느 누구 건지 모르겠다. 누구 건지 모르겠다라고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일단은 미분류표로 무조건 나옵니다. 네. 나오면 그것을 다시 손으로 나눠 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분산시켜주고 그 다음에 맞물렸거나 무효인 것들은 별도로 뽑아서 무효표 처리를 해서 그거를 수기로 적으면은 그날 개표가 완료가 되죠. 네. 한 구에. 그럼 그것이 완료가 되면 그 밑에 위원들이 도장을 쭉 찍습니다. 도장을 찍고 그다음 최종적으로 위원장이 도장을 찍고 나면 공표를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저 도장 밑에 있는 잔잔한 숫자 저게 위원장이 공표한 시각입니다. 자 그러면 저걸 가지고 우리가 진행되는 것을 보면 7시 정각에 분류를 시작했다. 7시 반에 분류가 다 끝났다. 그러면 기록을 하고 최종적으로 미분류표가 분류를 하면 7시 한 40분이나 7시 50분쯤 위원장이 최종적으로 도장 찍고 공표를 한다. 네. 그러면 7시 40분쯤 공표를 한 것을 중앙선관위를 통보를 받아서 8시경에 그 결과를 방송사에 보낸다. 그러면 그때 국민들은 8시에 알게 된다. 이게 정상적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개표가 시작된 게 7시고 그 다음에 저것이 종료가 된 게 7시 반인데 이미 방송국에서는 방송사에서는 7시 15분에 몇 표라고 나가버린 거예요. 나가버린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어느 지역에서 개표가 완료가 되기도 전에 그 지역이 몇 표가 A 후보는 몇 표, B 후보는 몇 표, 몇 사람이 무효표라는 결과가 방송에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전국에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가 발생하죠. 어떤 문제가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째는 현장에서 카운트한 저 수치가 이미 방송으로 나간 수치와 맞을 수가 없죠. 절대로. 그죠? 그렇죠. 이거는 액츄얼하게 정확하게 그나마 박근혜 표, 문재인 표 이거를 어떤 조작질을 하고 장난을 쳤든 간에 전체 수치는 현장에서 나온 수치잖아요. 네. 그런데 가상의 표, 그 다음에 미리 예측한 표, 물론 중앙선관위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지역에서는 몇 표가 나올 것이고 몇 사람이 투표할 것이고 하는 것을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었을 거예요. 그것이 방송사로 미리 나가버린 그 수치와 현장에서 나온 수치는 절대로 맞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 수치를 나중에 뜯어고쳐야 되는 문제가 발생해요. 그죠? 저 수치를 언젠가는 틀린 부분을 바로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게 전국에 수백 군데가 지금 밝혀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미 방송으로 나간 허수에 실제로 발생한
자료를 기록한 개표 상황표를 맞추려다 보니까 개표 상황표를 뜯어 고쳐야 하는 것이 전국에 수백 군데 이상 발생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전부 뜯어 고치고 도장을 뜯는 과정에서 저런 대란이 발생한 겁니다. 예. 믿기지가 않으시죠? 이렇게 대한민국이 허접하고 형편없다는 사실이 도저히 안 받아들여지죠? 그러면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별로 어려운 상황도 아닙니다. 이런 상태입니다. 전국에 13,000장 가까이 되는 저 개표 상황표를 지금도 이 시간에도 면밀히 분석을 하는 수많은 네티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음 아고라에 또는 진실의 길에 또 서프라이즈에 이런 데 글도 올리고 지금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했는데,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하는데, 이런 부정이 존재하는데 조사하지도 않고 기각시켜버리는 대한민국 검찰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조직인지 정말 심각하게 우리가 아주 회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활자를 수천 개를 가지고 있다가 그 중에 그 사람이 만든 활자들을 골라서 편집을 해가지고 찍으면은 하나의 그 도장이 나오는 게 만능 도장인데, 예, 이상입니다. 근데 그래도 일부를 보여드린 겁니다. 예, 만능 도장을 쓴 것 같다라는 것은 저 당사자인 그 최인규 부장판사, 그분하고 우리 그 언론 기자분이 전화 통화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그 도장 2개 중에 하나는 내 도장이 맞는 것 같고, 하나의 도장은 사실 모르겠다. 내가 이 도장을 2종류를 찍었다는 사실을 그분이 모르고 있다는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도장은 아마 선관위에서 만능 도장을 이용한 것 같다라는 것까지도 통화를 했고, 또 그런 내용이 녹음이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만능 도장이라는 것이 그분 입에서 나온 네, 그분이 그 단어예요? 이야기 하더라고요. 만능 선관위에서 만능 도장으로 만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본인이 하셨어요. 예. 자, 이렇게 해서 18대 대선 부정의 또 중요한 또 최근에 새롭게 또 밝혀지고 정리된 부분을 일부분을 또 소개를 한 겁니다. 이게 전체가 아니고. 그렇죠. 예. 예. 도장 부분을 했는데, 아까 이제 방송 시간과 공표 시간이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먼저 언급을 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요거는 또 추가로 이후에 또 방송에서 더 근거 자료를 또 시각 자료를 가지고 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또 상세하게 또 더 나오게 될 터인데, 이미 짜여진 각본대로 방송이 먼저 나가다 보니까 이 대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